RP의 책방.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 세 번째 챕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첫 번째.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빙산의 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수면 아래 잠겨 보이지 않는 부분의 크기는 0.917이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의 크기는 고작 0.083뿐이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람의 깊은 내면에 비해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다. 그 일부분 속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장점과 단점의 본질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장점이 9개 있고 단점이 1개 있다면 1개의 단점에 신경이 쓰인다는 점이다. 그 1개의 단점이 9개의 장점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착시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게다가 잊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0.917의 가치다. 그 많은 부분 중에 장점은 또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는가. 열등감과 단점은 사이좋은 친구처럼 따라다닌다. 단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단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되고 그것은 상처가 된다. 우리는 단점을 보통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점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 자신이 갖지 못했거나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이다. 또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그대로 인정하면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척한다면 당장은 가려질 수 있지만 지속되지 못한다. 또 진실을 감추기 위해 감내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단점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과 일치한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는 대부분 단점을 감추고 싶어서 생긴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 열등감을 좋은 방향으로 승화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공적인 삶의 바탕이 된다. 지금 나의 단점을 생각해보자.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껏 받았던 상처 중에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을 생각해보자. 왜 그토록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일까? 그것은 치명적인 나의 단점을 누군가가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 생각만으로는 내 상처의 실체를 볼 수 없다. 눈에 보이게 밖으로 꺼내놓는 것이 좋다. 펜을 들고 내가 받았던 상처를 쓴다.
단점을 솔직하게, 냉정하게 인정해버리자.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면 별것 아니다. 거기에 추가로 할 일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적대감을 드러내면 내가 갖고 있는 열등감을 사방에 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다른 갈등을 만들어서 새로운 상처의 원인이 된다. 솔직하게 자신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은 자유롭다. 몸에 잘 맞는 내 옷을 입은 것과 고급이긴 하지만 몸에 잘 맞지 않는 남의 옷을 입었을 때의 차이와 같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며 살 필요는 없다. 또 좋은 인상을 남기려면 긍정적인 말만 해야 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 때문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꾸밈을 한다면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돌아서서 상처받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자. 그때 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다시 그렇게 반복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그 장소를 벗어나 돌아서서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행동은 경솔하지 않아서 좋을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공자는 2번 생각하면 족하다고 했다. 3번 생각한 뒤 행동하는 것은 신중한 게 아니라 망설이는 것이며 옹졸함이라고도 했다. 지나친 신중함은 득보다 실이 많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경솔한 것이 나을 수 있다. 상처를 받을 당시에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충분히 해명했는가 생각해보자. 그렇게 했다면 상대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말을 바꾸거나 사과했을지 모른다. 아니면 의도를 잘못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우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한다. 충격을 받았거나 정곡을 찔렸으므로 일단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서는 그 감정이 점점 커져가지만 상대방은 이미 기억에도 없을 것이다. 심지어 상대는 자신이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그래서 혼자 상처를 쌓아안고 키우느니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 상대와 맞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싸우는 것과 자신을 옹호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므로 과묵하게 처신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과묵함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강력범죄의 범인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다. 오랫동안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고 가슴속에 분노를 사귀고 있다가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상처를 건드리는 순간 한꺼번에 폭발해 폭력으로 이어진다. 체포된 범인들은 공통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그간 쌓이고 쌓인 감정이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이성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행동이 아니더라도 평소 부정적인 감정을 안으로 사귀고 쌓아놓으면 어느 순간 터져나오는 것을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서서 생각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그 순간 해결하는 것이 정신건강은 물론 그 일에 얽매여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 대해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것을 시인하고 그 말이 맞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상대는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게 된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어떤가? 받은 상처를 가슴에 담고 우울과 자학의 시간을 보내며 상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때 너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오히려 왜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설사 그가 자신은 몰랐다며 사과를 한다 해도 이미 상처 입고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럼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자. 내가 평소 내 입장을 말하지 못하는 성격에 해당된다면 이 연습은 꼭 필요하다. 아직도 당시에 말하지 못해서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는 일을 생각해보자. 그때 그 자리에서 말했더라면 나를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며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도 후회되는 일을 쓴다. 그 밑에는 그때 내가 했어야 했던 말을 마음껏 쓰자. 다 쓰고 난 후에는 한번 크게 읽어보자.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말할 때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흥분하면 단어도 잘 생각나지 않으며 논리가 정연하지 못해 상대방은 단지 내가 변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싸움을 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흥분하지 않고 말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 아주 간단 명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해야 한다. 길게 말할수록 구차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말하면서 나에 대한 어떤 인상을 남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에게 나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시키려 하지 말라는 뜻이다. 단지 그가 던지는 화살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나는 그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말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세 번째, 남을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하자.
남들이 싸우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당사자들은 서로 자신의 생각과 입장만 말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한다. 시간이 흘러도 끝날 줄을 모르는 싸움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싸우는 당사자들은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겉만 맴돌며 상대의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은 내 탓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삶이 오히려 편안해진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자존심이다. 보통 내 탓이라고 말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어떤 갈등이든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작은 한 부분이라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내 탓인 이유다. 절대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남 탓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우선 벗어날 생각부터 하므로 그 상황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신경을 쓰다 보니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 작은 비난의 목소리에도 바로 상처를 받는다. 반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기고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이미 인정했기에 다른 사람의 반응에 예민하지 않다. 이런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탓을 할 때는 기꺼이 해야 한다. 기꺼이 자신의 탓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멋있게 보이지만 마지못해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선뜻 흔쾌히 해야 한다. 우리가 남들에게 고백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과 내 탓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모든 일의 결과에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책임의 몫이 있다. 실수가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해도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잘못은 혼자 했어도 당시의 상황에는 반드시 연결고리인 일련의 상황들이 있다. 그러므로 내 탓은 어떤 경우이든 전체가 아닌 부분이다. 내 탓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짐을 어깨에 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연결고리의 한 부분으로서 전체에 영향을 끼쳤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내 탓을 하는 것은 엉킨 실타래의 가장 중요한 한쪽 끝 실가닥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 아무리 엉켜 있어도 그 실가닥을 잡아 빼면 엉킴은 쉽게 풀어진다. 반면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실뭉치는 아무리 예쁜 색이라도 전부 버려야 한다. 내 탓을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상처까지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기 탓을 하는 것의 이점은 남 탓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 탓을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더 빨리 해결되고 더불어 나쁜 감정이 쌓이지 않는다. 나를 내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일이 확대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해서 결과적으로 있던 상처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나친 내 탓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된 이유가 모두 내 탓이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자책감이다. 자책감은 스스로 상처를 낸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생긴 상처보다 내가 만든 상처가 더 견디기 힘들다. 네 번째, 만나서 힘든 사람과는 관계를 끊자. 만나고 들어오면 왠지 뒤끝이 편치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만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사람, 길에서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지금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당장은 힘들어도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성장할 여지가 있다면 당분간은 계속 만날 필요가 있지만 내 일상이 피폐해진다면 그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면 가장 좋겠지만 인생은 짧기에 우리는 보고 싶은 사람도 다 만나지 못하고 산다. 좋은 사람만 만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굳이 얼굴만 봐도 힘들고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까지 만날 필요는 없다. 내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에게 인연이 아닌 것이다. 마음을 덜 주고 시간과 비용을 거기에 전부 쏟지 말고 특히 문제가 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도의 전략과 테크닉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힘들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작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기엔 현실이 벅차다. 상처받지 않는 법을 터득해서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된다면 그때는 누구라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처받고 있는 지금은 나의 행복을 위해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다섯 번째, 분노와 슬픔을 키워 상처로 만들지 말자. 화가 났다, 슬프다는 현재 내가 빠져있는 감정의 상태다. 이 상태는 상처와 다르다. 상처는 화와 슬픔에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화에 대해 살펴보자. 화가 난 것을 상처와 혼동한 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상처받은 것인지 화난 것인지 모호해진다. 결국 화로 인한 앙금은 상처로 귀결되어 쓸데없는 복수심을 키운다. 화와 상처는 분명 다르다. 화는 순간적이고 폭발적이어서 상처처럼 진득하게 붙어 있지 않는다. 우리는 상처의 본질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이나 아픔이 시작된 곳에 다른 상처를 더하지 말고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어떤 일로 슬픔에 잠겨
감당하기 힘들고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해도 그것을 상처로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대상을 향해 슬픔을 풀어내려고 한다면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내게도 상처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슬픔 위에 상처를 한 겹 더 얹게 된다. 이제 명심하자. 화가 난 것과 슬픔은 상처가 아니지만 그것이 깊어지면 가슴속에 상처로 자리 잡게 된다. 네 번째 챕터. 상처 주는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 첫 번째. 상처 준 사람보다 내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상처받은 후 괴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점점 또렷해지는 것이 있다. 바로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이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의 에너지를 측정해보면 아마도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을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상처 극복은 상처 준 사람을 극복하는 것. 용서란 상당히 객관적이면서도 포괄적인 행위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야 할 때는 핑계가 많아진다. 또 혼자만 하는 용서는 효력이 없고 지속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만나서 내가 널 미워하고 있으니 우리 서로 용서하자고 단판을 짓는 행동은 용서가 아니라 분풀이에 가깝다. 상처 치유를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 상처를 깊어지게 하고 있으니 목표를 그에게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넘어서는 것이다. 넘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보다 내가 더 훌륭한 점을 찾는 것이다. 상대를 깎아내려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라는 뜻이다. 찾고자 하는 훌륭한 점이 너무 막연하면 안 된다. 내가 더 행복하다, 내가 더 기쁠 때가 많다와 같이 추상적인 것은 안 된다. 나는 왜 행복한지, 어떤 기쁜 일이 많은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내가 더 예쁘게 생겼다. 내 키가 더 크다. 내가 컴퓨터를 더 잘한다. 내가 더 친절하고 잘 웃어서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한다. 나의 배우자가 더 너그럽다. 내가 친구가 더 많다. 내가 독서를 더 많이 한다. 그는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데 나는 구독하고 있다. 등등 유치할 정도로 구체적인 것이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보자. 나의 훌륭한 점을 찾으려면 직접 써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눈으로 보면 확실해지므로 기분이 좋아진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는 그보다 내가 더 훌륭한 점을 쓴다. 이제
내가 그 사람보다 훌륭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그 훌륭한 점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보다 훌륭한 점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다. 상대를 어떻게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갖는 나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 또 상처 준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 나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상처로 젖어 있던 패배의식을 없애주며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회복된 건강한 자아는 다른 상처까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오늘보다 나은 자신을 만드는데 집중하라. 영화를 보면 원수에 대한 복수를 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둘 다 망가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복수를 위해 꾸준히 자신을 연마하는 경우다. 전자는 무모한 복수로 복수 자체에는 성공했을지라도 남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괴로워하며 감정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상처는 멀어질 뿐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허물어진 자신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주장한 깨진 창문 이론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사소해 보이는 것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상처 또한 그렇다. 치유하지 않은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다른 상처의 침투가 쉽다. 그것은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상처의 치유는 깨진 창문처럼 신속히 복구해야 하고, 또한 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자신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할 때 느끼는 희열은 매우 크다. 그것은 상처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아야 할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어제보다 나은 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남과 비교해 못하다는 열등감으로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생각의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취미를 찾자.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을 상처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져 있기 위해 취미 생활을 해보는 것이 좋다. 여기서 취미는 전문적인 수준의 취미가 아니라 부담이 없으면서 몰두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취미에 몰두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쏠리는 정신을 분산할 수 있어 상처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가 목공예를 권하는 것도 환자가 거기에 몰두해 병에 대한 걱정이나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다. 취미를 선택할 때에는 가급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좋다. 그 전부터 하던 것보다는 다른 것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상처의 기억에서 떠나기 위해 취미로 무엇을 하든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마법을 거는 것이다. 이것을 다 해내면 나는 이 상처의 굴레에서 내 힘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갈 것이다. 이것을 마치면 나는 전보다 훨씬 성숙해져서 아픔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이러한 주문을 걸어 놓음으로써 그 상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나보다 커다란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자. 자신이 받은 상처의 무게를 미리부터 무거울 것이다 라고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도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상처받아 힘드니 나를 배려해 달라거나 그냥 내버려두라고 괴로움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자신의 예상에 맞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상처받은 순간 나는 이제 한동안 고통의 늪에서 헤맬 것이라는 기우에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의 저서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 이런 말이 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것이고 4%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4%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시선을 다른 쪽으로 두는 것은 어떨까? 또한 나는 바꿔놓을 수 있는 4%의 일에 상처받고 있는데 그보다 더 힘든 일로 고통을 겪으며 사는 사람도 많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없는지 자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내 상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들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보다 심한 상처, 비참한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내 상처가 주변 사람이 겪는 고통보다 큰 것이 아니라면 마음을 추스러야 한다.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도리이자 예의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 상처를 극복해야 한다.